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의 종목식당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2022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잘 팔고 계십니까?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시장에서 낮은 가격에 잘 매수하고 계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이란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마켓입니다. 주식 참여자는 매수자인과 동시에 매도자가 됩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목표는 이득 창출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득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뿐입니다. 물론 기업은 좀 상황이 다르죠. 아주 큰 개미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은 BW, CW, 유상증자, 전환사채 아니면 IPO 같은 거대 자금을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사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지만 개인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지만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개인들은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보는데 첫 번째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말 그대로 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잦은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캘핑, 단타, 스윙도 그러한 경우에 들어가죠. 자,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투자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기업이 과연 현재 가치가 낮아서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것을 기대해서 차근차근 매수를 해나가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대표적인 종목이 대한민국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투자한 경우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투자자입니까? 트레이더입니까? 자,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 그 이유는 차트, 기업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나뉜다,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더는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차트의 형태를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되는데 트레이더가 옳다, 투자자가 옳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정책을 편 것 가운데 하나가 흑묘, 백묘론이 있죠. 말 그대로 돈 잘 버는 게 훌륭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 흑묘, 백묘론이 딱 적당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더든 투자자든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성향에 어떤 것이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그러한 성향들,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차트 형성의 원리를 통해서 트레이더에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방법, 트레이더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에게 있어서 미인주는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2021년 위메이드의 차트입니다. 위메이드 차트는 바닥에서 NFT와 게임주가 연관되면서 위믹스라는 그러한 코인까지 상장하면서 상당한 상승을 보인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트레이더는 이러한 종목에 매매가 들어가는 거래 대금도 하루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변동폭도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합니다. 자, 들어갈 때 이 위메이더의 기업적인 가치, 재무 상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차트의 형태를 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자, 특징을 봅니다. 뉴스 검색창을 통해서 특징, 왜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지 급등의 사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미인주는 말 그대로 아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해서 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고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현재 시장에서 주요 관종의 대상이지만 투자자가 관종을 봐야 될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하지만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업적인 재무 가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역시 살펴보면서 자, 이 종목이 LG 이노텍의 종목인데 2018년, 19년, 2020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업들이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2020년 연말 결산에서 오히려 엄청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21년 9월 역시 9월 3분기 결산에서 이미 2020년 연말 결산만큼의 이미 매출액을 달성한 따라서 당연히 차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컨센서스 역시 2018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기업적인 재무제표를 판단하고 저평가 종목이었다 한다면 이러한 종목들을 이미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2018년 시점부터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요, 트레이더에게 유용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차트가 형성되는 원리부터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우리가 한 종목을 하나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 순간 틱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의 기본적인 것은 틱 차트, 초봉,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입니다. 연봉은 하나의 봉으로 1년을 한 것이고 틱 차트는 매수를 한 사람이 하면 하나가 점이 딱 그려지고 매도를 해도 하나가 그려지는 하나의 호가당 그려지는 게 틱 차트입니다. 자, 틱 차트, 이게 틱 차트인데요.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틱 차트는 시간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매도자가 매수가 잦으면 빨리 움직이고 매도가 적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하나 매수할 때마다 팍팍팍 움직이죠? 네. 한 명이 매수를 하면은 하나씩 그려지는 겁니다. 예. 거래 대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거. 굉장히 잦은 거래가 있으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스피드하게 움직이는데 거래가 없으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게 틱 차트이고요. 자, 틱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시간의 움직임, 분봉이 있습니다. 1분간의 움직임은 1분봉이고 10분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은 10분봉입니다. 자, 이것은 10분간의 움직임을 나타난 자, 이게 한 봉이 10분간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간 그 봉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분봉의 움직임을 하루로 결산해서 나타낸 일봉입니다. 자, 일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자, 일봉이 만들어나 주봉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주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이게 월화수목 금까지가 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이것을 하나의 봉으로 만든 것이 주봉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 것까지. 자, 주봉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월봉은 간단하죠. 해당 1월이면은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쭉 나와서 그거를 하나의 봉으로 나온 게 월봉이고, 연봉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서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나타낸 것이 연봉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월요일날 시가로 시작해가지고 금요일날 종가로 끝난 그런 봉입니다. 그리고 자, 주 중에 저가로 시작해서 주 중에 고가로 끝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캔들이 만들어진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캔들이 빨간 캔들이죠. 캔들. 일단 캔들은 영어죠. 촛불입니다. 이 봉 자체가 캔들처럼 양초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캔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빨간 캔들을 양봉이라고 하고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파란색 봉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양봉과 음봉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살펴보면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양봉입니다. 빨간 캔들이죠. 자, 보시면 아까 10분봉 살펴볼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분봉이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자,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쭉 보면은 얘를 하루로 만든 일봉이 이건데 자, 시가가 여기 똑같이 여기서 일봉이 시작을 합니다. 자, 시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아침에 저가로 쭉 밀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저가가 밑꼬리가 여기서가 저가가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 이제 쭉 오후에 쭉 올라가 상승해가지고 급등을 해서 고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가 고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종가가 여기서 3시 반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을 만들 때 여기서 마감을 하죠. 따라서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해서 양봉, 빨간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이만큼 종가에서 여기까지가 고가까지가 윗꼬리고 시가에서 밑에까지가 밑꼬리가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봉의 형태를 보시면 음봉은 거꾸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는 겁니다. 시가가 높은 건데요. 자, 얘를 보시면 줄줄 흘러내리죠. 자, 시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시가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만들어지죠. 시가를 형성해서 자, 아침에 자, 쭉 올려가지고 고가를 형성을 해서 만들어진 게 고가 일봉에서 만들어진 게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이 종목 가지고 있었으면 진단 좀 뺐을 종목인데 자, 저가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저가가 일봉으로 만들어질 때 저가가 만들어지고 종가가 여기서 형성되면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종가가 형성되면서 파란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캔들이 이 형태만 있나요? 자, 시가와 종가가 다를 때도 있지만은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흔치 않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차트도 있긴 해요. 캔들의 모양이 종가하고 시가가 똑같은 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자, 점입니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죠? 아침에 시장을 딱 열었는데 굉장한 호재가 떴어요. 말하자면은 뭐 어떤 기업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계약을 5천억을 했다라는 그러한 계약이 장 마감 후에 뜨면은 다음날 아침에 점상을 가죠. 아침부터 그냥 상한가로 딱 마감을 해버리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똑같을 때 점상일 때 뭐 분봉일 때는 단일가 매매가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두 번째가 시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가 위아래 윗꼬리가 있죠. 도지봉이라고 일단 보통 표현을 하는데 십자 형태의 시가와 종가가 똑같을 때 도지봉이 나옵니다. 이때는 보통 어떤 때가 많이 나오냐면은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이 줄면서 눈치 보는 흐르는 장일 때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가와 종가가 같고 저가가 같습니다. 자, 이게 묘지봉이라고도 하는데 그 핀 같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냐면은 하한가일 때 아주 싫어하는 거죠. 장후에 악재가 떠서 뭐 상패 요건이나 어떤 악재가 떴을 때 하한가로 딱 마감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한가가 싹 풀리더니 올라갔다가 다시 하한가로 닫았을 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의 거꾸로인 형태가 뭐냐면은 T상입니다. T자죠. 뭐냐면은 시가와 종가와 고가가 똑같은 가격입니다. 자, 아까 점상이 있었습니다. 점상인데 계속 유지를 하면은 점상이지만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확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로 마감이 됐으면은
이러한 T상이 됩니다. 점상에서 없을 때 점상에서 풀렸다가 다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 점상입니다. 자, 이제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캔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네, 그걸 이평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평선, 주가의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동 평균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중기 이동 평균선이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구분을 합니다.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은 뭐냐면은 5일, 10일, 21선을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동평균선은 뭐냐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래에서. 자, 그리고 중기이동평균선은 60일선. 60일선은 보통 한 달의 매매가 20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20일을 잡았을 때 60개의 캔들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간의 평균선이다라고 합니다. 분기이죠. 하나의 분기의 평균 가격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장기 이동 평균선은 121선, 뭐 200 이거에 곱하기 둘인 241선, 481선 이 선들을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121선은 말 그대로 6개월간의 평균 가격대를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동 평균선은 어떤 선을 연결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있다고 하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은 자, 5일간의 종가를 합산한 값을 나누기 5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에 종가를 다 합산을 해서 그거를 5일이니까 나누기 5 했으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자, 얘를 확장해 봅시다. 10일 이동 평균선은 10일간의 종가를 다 더해서 얘를 나누기 10을 한 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 사용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과 관련된 용어들은 이격도가 있는데요. 이격도는 뭐냐면은 현재의 주가와 각 기준 이평선과의 간격, 말 그대로 이격입니다. 자, 이격도가 크다는 것은 급등, 순간 급등을 해서 이동 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꾸로 하면은 급락을 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자, 이건 차트를 보면서요,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은 장기 이평선이 제일 하단에 있고 중기, 단기 이평선 순으로 배열된 겁니다. 아까 방금 배우셨죠?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있고 중기 이평선이 있고 단기 이평선 순으로 정열된 상태, 정배열을 말합니다. 이거는 장기적 상승 추세일 경우에 이런 차트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배열이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이죠, 말 그대로. 정배열과는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그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아래순으로 매겨지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얘는 하락 추세일 때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평선을 사용할 때요. 뭐냐면은 중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말로 하니까 헷갈리죠. 잠시 후에 차트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상승 전환의 시그널입니다. 정배열로 되었을 때, 얘는 드디어 가격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는 모습이구나 라를 할 때 골든 크로스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뭐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역배열에서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정배열이 됩니다. 아까 역배열과 정배열 배웠었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배웠는데요. 자, 이 순서 역배열이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정배열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펜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121선입니다. 121선이고
얘가 60일선입니다. 그리고 얘가 20일선입니다. 자, 역배열이죠. 장기평선, 중기평선, 단기평선이 이렇게 역배열로 쭉 있는 상태에서 60일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모아지는 시점이 자, 여기서 딱 모아집니다. 세 이평선이 전부 다 모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재밌는 건 이 상태, 이 위치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거래량 빵 발생하는 그런 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골든 크로스 살펴봤죠? 60일선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 상태에서 121선이 이렇게 있는데 60일선이 돌파를 하고 단기평선인 21선도 돌파를 하면서 120일, 120일, 60일, 20일 정배열 상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이 상황인데 자, 이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정배열 된 이후에 상태, 얘가 2019년 4월입니다. 보면은 정배열되면서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본 시점이 딱 이 시점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 나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17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거의 만 원가량 된 주식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면 깜짝 놀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가끔은 설명할 건데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 2020년 3월 저점을 찍고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번 콱 눌렸다가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러한 수혜주로 상승되기 이전부터 2018년부터 19년부터 반전을 한 그런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번 눌려버린 그러한 성격의 차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배열이 데드 크로스가 되면은 역배열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방금 그 차트 카카오라고 했죠?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17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액면 분할을 했었죠. 잘 아실 거예요.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계속 121선, 61선, 21선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고점의 징후, 그래서 잠깐의 팁을 드리면 대형 우량주들이 고점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빵 발생하면은 사실은 고점일 확률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전자 1월 차트를 보시면 거의 뭐 10만 원 그 당시에 뭐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었죠. 한참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차트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량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한 얘도 똑같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매도를 못 했어요. 그럼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그러한 지점이 발생을 하죠. 자, 121선을 61선이 위에서 내려오는 말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런 차트가 돼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차트는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끌어당기면서 여기서 매도를 해야 정리를 해야 되만 되는 그러한 왜냐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자, 얘를 전부 지어 보면요. 그 61선이 이제는 자, 맞고 떨어지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역배열 때는 이렇게 내고 여기 거꾸로 보시면은 61선을 상승의 추세일 때는 맞고 올라가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장기 추세일 때는 이런 형태를 가져요. 따라서 데드 크로스가 난다. 장기 평선이. 그러면은
어떤 모습인가를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배열이 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량주가 이 역배열 상태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우량주에만 적용이 되느냐? 자, 우리 차트에도 적용이, 지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수의 상태를 보면은 3,000 밑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죠. 자, 코스피의 지수입니다. 지수 차트 2020년, 꾸준한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의 1월 달에 고점의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지수도 좀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 거래량이 많으면 코스피에도 거래량이 가득 실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급등을 하죠. 거래량이 빵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저항선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지수는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었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위에서 만들어지고 계속 내려왔다가 이제 살짝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고점에서 이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얘는 차지하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야, 여기서는 지금 정배열입니다. 꾸준한 정배열 상태. 얘는 61선이고요. 얘는 121선인데, 자, 이때까지는 정배열을 유지를 했습니다. 언제냐? 8월 달까지는. 7월, 8월까지는. 자, 2021년 작년 7월 달 지수가 어땠었나요? 좀 많이 힘들었었죠? 골든크로스에서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정배열에서 역배열 상태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지수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자, 이 이후에 61선이 맞고 지지하고 했지만 여기서 본격적인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탈하면서 동시에 61선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데드크로스 나면서 완전히 120일 이평선과 멀어지는 이격도가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서 현재 61선 맞고 떨어지고 120선을 맞아도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수에 공포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지수의 움직임이 현재로서는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얘를 뚫고 올라갈 때 힘이 많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의 형성 원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단타 투자하신 데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차트를 보는 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저평가주 증자,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이번 시간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자산, 두 번째 부채, 세 번째 자본입니다. 세 가지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용어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회계학적인 용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계산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이십니까? 계산되십니까? 자산입니다. 회계학적으로.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에 계좌에 5억이 있습니다. 현금이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20억이 있습니다. 자, 이 홍길동의 자산은 얼마일까요? 자산은 계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자, 자산은 그 소유한 모든 재무적 가치가 있는 값에 부채를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5억 더하기 10억 더하기 20억은 홍길동의 자산은 30억이 됩니다. 굉장히 높죠, 30억. 자산적인 가치는 홍길동 씨는 굉장히 높은 자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은 높은데, 자, 자본은 얼마일까요?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자, 이 자본의 일반적인 의미는 이건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효용을 높이는 데 드는 미천입니다, 그냥. 얘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의미 둘 거는 회계학적으로 총자산 가치액에서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자, 다시 계산식을 보시면 자본은 총자산 가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입니다. 아까 35억이었죠? 네, 자산은. 자, 자산은 35억이었는데 자본은 5억입니다. 마이너스 5억 그것도. 자, 통장에 5억이 있었고요. 10억의 아파트가 있었죠. 자, 여기에 대출이 20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5억. 네. 기업으로 치면은 자본 잠식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를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홍길동이 사는 아파트로 전세를 들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여기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얘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전세 5억짜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저당이 6억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전세를 들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만약에 홍길동 씨가 대출금을 갖지 못해서 보증금, 그 부도가 나게 되면은 보증금을 온전히 상환하게 하지 못하죠. 부동산법에 의해서는 뭐 소액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출 전세가 근저당 설정이 이 은행에 먼저 설정되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대항력이 없게 되는데 일부 소액만 받고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투자자라면 왜 부동산을 예를 들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아파트는 들어가면 위험하다. 홍길동 씨가 부도가 나면은 보증은 거의 날릴 수 있다. 네.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회사가 아까 이 자본이 자본 잠식 상태인지 장기적으로 갈 주식인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하면은 자, 전세 이사를 나갈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거에 불안한 가운데 아파트에 눌러 살 것인지와 똑같은 상황이 되죠. 따라서 그 기업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재무 상태를 꼭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라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실제로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 키움증권에서 조건 검색식에서 뭐가 있냐면 굳이 안 만들어도 재무 상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재무 상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추천 검색식이 있습니다. 자, 조건 검색식이 0150인데요. 키움증권에서 여기서 조건식이 있고 추천식이 있고 네 조건식이 있습니다. 자, 추천식에서 키움증권 여기 플러스를 딱 눌러보면은 대형 저평가 우량주가 있고 중소형 저평가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고 실적 호전주, 수익성이 좋은 기업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성장주를 한번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성장주에서 쭉 보시면 이 내용들이 성장주를 검색을 해라. 이런 조건들의 종목들만 지금 재무제표적으로 이런 조건들만 나열하라, 보내줘라 라고 하는 조건 검색식이 있는데 내용 보시면은 매출 증가액 최근 3년 평균 증감률 50% 이상. 50% 상당히 증가가 빠르네요. 매출액이 최근 결산 400억 이상이고 매출액 증감률이 50% 이상. 최근 결산에서 10% 이상 영업이익률. 이렇게 부채는 150% 이하. 이러한 상태의 검색을 딱 해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18개의 종목 성장주로서 조건 검색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시젠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에 진단키트주의 대장주였죠. 시젠의 차트 재무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시젠이 성장주로서 아까 자산, 부채, 자본을 살펴봤었습니다. 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따가 잠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긴 할 것인데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보시겠습니다. 자, 자산이 시젠이 2018년도에 1,600억이었습니다. 자, 2019년 결산해서 1,900억이었습니다. 자산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1년 만에 얼마가 됐죠? 2배입니까? 3배입니까? 아니죠. 5배가 됐습니다. 2019년에 1,900억이었는데 2020년에 1조가 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결산이 안 나오는데 이미 2021년에 이거를 능가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계속 증가를 해요. 이 기업 자체가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죠. 퍼가 높아요. PER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 버는 바이오기들이 많지 않아요. 시젠은 실제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산이 상당히 좋죠. 부채를 보면은 바이오주들의 특징이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자를 많이 받고 사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 부채를 보면은 355 상당히 적죠. 429억 상당히 적죠. 자, 늘었지만은 상당히 적습니다. 비해서. 그러면은 아까 살펴봤는데 자본은 얼마죠? 자본은 1,200억, 매출액하고 거의 비슷한. 네. 자본을 볼 때는 항상 부채랑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부채보다 훨씬 작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영업 실적 자, 보실 때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죠. 자, 코로나 이전부터 매출액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여기까지 2019년이 코로나 이전입니다. 시젠 자체는 기업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증가를 하죠. 자, 엄청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영업이 뭐 당기순이익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뭐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시장 같은 재무 상태라고 하면은 상당히 우량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도 이 시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긴 할 것인데요. 시젠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따 PE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PER이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업종 PER이 지금 그 같은 동종업이 71%인데 71배인데 이 시제는 5배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기업은 좋은데 그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차트가 아까 차트를 이렇게 옮겨서 정배연력별 배웠었죠? 자, 지금 상태가 어떤 형태이죠? 현재는 자, 여기서 레드 크로스가 나서 박스권 만들고 여전히 61선이 120선 맞고 떨어지고 여전히 데드 크로스입니다. 예.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 저평가에다가 기업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인데 부채도 적고 자, 꾸준하게 하락을 하긴 하지만 관심 종목에는 향후 지켜보면서 자, 이런 하락 곡선을 멈추는 봉이 나오고 여기서 박스로 움직일 때 네, 관점에 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보시죠. 아까 조건 검색식에서 봤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자, 크래프톤을 최근 굉장히 많이 봤었죠. 2021년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기업적인 재무 가치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크래프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었는데 크래프톤의 재무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을 봤으니까요. 자산 어떻습니까? 네, 6천억. 2018년에, 2019년에 9,900억, 2012년에, 2020년에 1조 7천억입니다. 자, 그런데 2021년 9월에 1조 7천억에서 5조 3천억으로 증가를 해버리는 엄청난 증가죠. 자산 자체만. 근데 부채를 또 보시면 부채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원래 크래프톤 같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죠. 바이오주하고 마찬가지예요. 돈을 계속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래서 뭔가 하나가 빵 터지면 배그가 터진 거죠. 예, 그것처럼 하나가 크게 터지면은 부채를 갚아 나가는데, 자, 자산하고 부채했을 때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그래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네. 아까 배웠었죠? 자본은 자산에서 이 부채를 뺀 거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자본은 마이너스 222억밖에 안 됩니다. 예, 산수 그냥 나오죠. 자, 그런데 2019년부터 자, 거꾸로 됩니다. 9,900억의 자산에서 부채 4천억을 빼니까 자본이 5,800억이 증가하고요. 자, 이때 2020년에는 자, 코로나로 한참 모든 기업들이 힘들고 지칠 때 이 기업은 호황으로 야호를 부른 그런 기업이죠. 1조 7천억이 되면서 부채는 5천억으로 줄고 자본은 1조 2천억이 되는 상당히 좋은 그런 호실적의 기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매출 증가율을 그래프로 보이는 게 얘도 한 번에 그냥 보이죠. 2020년 2월 달에 파란 게 매출액인데 증가액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자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차트를 열어본 김에 이따가 자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할 것인데요. 이 크래프톤이 상당히 그 우량한 돈을 잘 버는 회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자본에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면은 아래 쫙 나옵니다. 기업에서 돈을 잘 버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자본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해요. 자본을 볼 때 이익잉여금이 얼만큼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지. 이익잉여금은 뭐냐면은 기업이 실제적으로 기업을 운영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다른 데다 쓰지 않고 뭐 대출 뭐 그런 갚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은 회사들이 보통 배당도 많이 해주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두 가지, 잉여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잉여금은 돈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해가지고 뭐 기업이 장사를 해서 말 그대로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그 외적인 돈을 갖고 뭐 수익이 되는 어디서 뭐 지원받는 그러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것과는 좀 별개죠. 자본잉여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느냐, 수익을 잘 내느냐는 이 잉여금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 크래프톤은 자, 이익잉여금이 아까 위에서 2018년이었죠? 마이너스였습니다. 2019년 마이너스 이었습니다. 네. 2020년에 돌변을 하죠. 완전히 플러스로 돌변을 합니다. 그러더니 5천억이 증가를 하게 되는 완전히 반전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자본금은 당연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따라서 기업을 볼 때 자본금은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돈 줘, 주식 줄게 해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자본을 늘릴 수가 있는데 기업이 장사를 잘 하느냐는 이 이익잉여금을 얼만큼 잘 창출하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예. 자,
차트가 왜 이 모양입니까? 워낙 시장에서 이슈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그 매물을 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역배열이죠. 완전히 역배열이죠, 지금. 네, 60일선인데 역배열 상태를 쭉 왔다가 지금 이때의 상장 날보다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신규주는 상장 날 당일의 시가와 고가 저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자 찍고 여기서는 떡 찍고 올라가는데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이탈.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가서 저점을 잡을 때 기업적인 재무 가치가 아주 높으니까 네. 그러한 때 향후에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역배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요. 실제적으로 아까 이 종목들 자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쭉 나열한 표를 봤는데 얘들을 이제 각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